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자동차 애널리스트 이재일 애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내용 먼저 확인하시죠. 자동차주 집중 분석입니다. 최근 잘 나가는 완성차 업체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가 테슬라고 2위가 포드죠. 그리고 3위가 현대차 아닐까 싶은데 일단 1위와 2위 기업이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카드를 내밀면서 과연 현대차는 어떻게 이에 맞대응할 것인가 좀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. 어떤 움직임이 좀 있을까요? 일단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가격을 먼저 인하를 했습니다.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20% 가까이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상당히 큰 임팩트를 미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공식적인 코멘트들을 보게 되면은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가격 대응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움직임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초과 수요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이슈인 것 같고요. 근데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거는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이렇게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게 전기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내연기관차까지도 가격 임팩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근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고객분들이 분류가 되다 보니까 큰 임팩트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현대차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. 한마디로 정리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러면 현대차, 기아차 일단 실적부터 좀 점검을 해보죠. 미국에서 실적 괜찮았는데 연초에는 신흥국 시장에서도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해요. 중국 빼고요. 그죠? 네.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이 부진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고민이 좀 깊은 상황인데 현재 좀 어떤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나요? 중국 시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탈피가 어렵다. 그러니까 해결책이 지금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. 이게 시장이 한 해나 두 해 정도 부진을 겪는 상황이라 한다면은 어떻게 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텐데 이게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중국 쪽에서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추가로 이제는 투자를 하고 어떤 대응책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손실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주 큰 턴어라운드 포인트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좀 기회를 엿보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버티기 작전 이런 단어를 써도 되겠습니까? 네. 그게 가장 유효한 전략이겠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역시 현대차는 현대차입니다. 22년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그 영향인지 23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잡았다라는 평들이 있더라고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높은가요? 아니면 이대로 전망대로 잘 갈 수 있을까요? 좀 높은 편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올해 매크로 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금리 인상이 작년에 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고, 그래서 올해 이젠 경기가 괜찮을 거냐, 아니면 경기가 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거냐,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매출도 고속 성장하고 판매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수익성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제시를 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달성할지가 상당히 좀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경기 변수.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좀 마이드하게 다가올지 아니면 좀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침체가 깊지 않은 것으로 좀 컨센서스가 모이고 있어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. 그 외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또 이제 성과를 보여줄지랑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신차들 그랜저, 코나 좀 있으면 이제 산타페도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런 신차들이 얼마나 신차가를 가져올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엔 기아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.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의 실적도 괜찮았습니다. 4분기예요.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이 궁금한데
연구원님 최근 발간하신 리포트를 보니까 기아 뭐 9조 원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어요. 네. 9조 원 갈 거라고 보셔서 그런 리포트를 쓰셨습니까? 9조 원이 굉장히 챌린지한 숫자이긴 합니다. 네. 왜냐면은 사실 작년에도 거의 사상 최고 실적을 냈었고 올해 거기에서 더해서 9%대 마진율과 함께 9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.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목표를 제시를 한 것 같은데 또 그만큼 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열광하는 대목이기는 합니다. 이젠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도 좀 압도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뭐 설사 9조 원을 못 미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8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젠 또 좋은 성과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좀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기아가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배경들을 보게 되면은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이건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는 한데 뭐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동시에 기존에 이제는 단순히 차량만을 판매를 하는 거였다라면은 지금은 소프트웨어 가치까지 더 해가지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동차를 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대당 밸류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된다면은 뭐 잘하면은 9조 원대도 가능할 것 같고 뭐 설사 못 미친다 하더라도 경쟁사 대비해서는 좀 압도적인 실적이다.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아에서 좀 기대가 되는 차량 모델이 또 따로 있습니까?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? 뭐 전반적으로 작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ASP가 상승을 했기 네. 때문에 뭐 그 추세가 유지만 돼도 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. 거기다 추가적으로 4월 달에는 EV9이라고 하는 네. 이제 대형 SUV 타입의 전기차가 또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모델입니다. 그럼 이 모델의 성공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. 이게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대기아차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OTA라고 하는 네. 뭐 차량의 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들, 뭐 여러 가지 전장 성능들을 차량에 탑재를 하긴 했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어떻게 좀 밸류를 창출하는 모델이 나오는 거는 이 EV9이 최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커넥티드카 기술이 집대성된 게 이 모델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기술들을 또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현대 기아를 좀 들여다봤는데요.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잘 가주니까 당연히 부품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. 근데 부품주들이 증권가에서는 좀 저평가되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저평가되었는데 실적은 네. 괜찮다면 지금이라도 담아볼까요? 부품사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까? 그래서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완성차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 뭐 부품사들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 때문에라도 올해는 부품사로 조금 더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부품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올해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데 완성차들이 아주 공격적인 가이던스에 비해서 부품사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상황을 봤을 때에는 작년에 해서 올해도 부품사들이 완성차의 수익성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완성차,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밸류를 더하냐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기존의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부품사들이 밸류를 또 많이 못 가져가는 이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부품사들 가운데서도 저희 현대모비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.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도전장을 내민 그 카드 그대로 향후 전망도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? 모비스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부품사로 변화를 지금 네. 시도를 하고 있고요.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모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고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의미 있는 좀 소프트웨어 전문 부품사로의 전환은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. 지금은 투자를
본격적으로 하는 단계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주 가지는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또 현대기아차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워낙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전환 과정에서 수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핵심 부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뭐 ADAS 시스템이라고 하는 저희 뭐 차량의 안전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네. 아니면은 부분 자율주행 관련된 전장 부품들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 특히 많이 하죠. 네. 전동화 시스템에서 상당 부분을 또 현대모비스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연간 약 9조 원 정도가 이 전동화 관련 매출액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도 굉장히 고속 성장하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전기차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있다라는 게 어쩌면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연관지어도 되겠습니까?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. 근데 다만 이제 모비스를 좀 오랫동안 보신 네.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수익성이 좀 좋지는 않았는데 워낙에 이제 또 투자 금액도 만만치 않게 그에 따라서 상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종 비용 상승 요인들이 조금 부담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. 근데 장기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큰 변화 없이 미래차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. 네. 이어서는 현대 오토에버도 좀 봐보겠습니다. 자동차 업계가 소프트웨어 판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이 SDV로의 대전환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이에 따라 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이름을 자주 올리더라고요. 네.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. 현대 오토에버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수익성이 좋고 성장을 한다.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이제 물량 성장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관련 부품사들, 예를 들어서 현대 모비스나 뭐 현대 위아 만도 뭐 이런 하드웨어 공급사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현대 오토에버처럼 IT 소프트 그리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해주는 업체가 굉장히 수혜를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V9이 SDV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첫 번째 신차가 될 거고요. 그 이후로 나오는 프리미엄급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넥티드카 서비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.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현대 오토에버의 밸류가 동반 상승하고 매출하고 수익성도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젠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, IT 인프라 관련 부분들은 연간 뭐 10% 내외,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들은 연간 뭐 20에서 30% 정도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. 올해 안에 좀 그 실적이 좋아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? 작년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. 올해도 이제는 작년 대비해서 성장세가 상당히 나타날 걸로 네. 기대를 합니다.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더 올해도 좋다. 계속 이어갈 것이다. 그리고 성장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. 이렇게까지 네, 보시는 그렇습니다. 거죠. 네. 그렇다면 이 부품주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탑픽이 있는지도 궁금해요. 그래서 뭐 부품주 밸류체인 전체로 봤을 때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현대 오토에버를 이제 탑픽으로 네. 말씀을 드리고요. 뭐 그 외에 이제 전통적인 부품사 군에서는 눈여겨보는 게 이제 현대 위아를 이제 눈여겨보고 현대 있습니다. 위아요. 네.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원래 엔진 중심의 이제 파워트레인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EV9이 출시가 되면은 드디어 전기차 관련 부품들을 양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공조 시스템, 뭐 이제 열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점점 더 포트폴리오 확대해 나가고 또 전기차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또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대 위아가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밸류에이션이 재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현대 위아도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. 네, 탑픽으로 현대 위아를 좀 꼽아주셨는데요. 오늘 좀 부진한 시장 상황에서도 0.7% 오름권역에 놓여 있더라고요. 저희가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현대 위아를 장바구니에 담는다면 뭐 올해 아니면 혹은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 지금 뭐 올해나 상반기 내에 네. 뭐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드리기는 네.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20에서 30% 정도 뭐 이 정도 업사이드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대 위아까지 좀 살펴봤는데요. 전반적으로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시각을 저희가 좀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동차 투자할 때 저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섹터까지 확인해봤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유의점으로 바라보고 가면 좋을까요? 경계해야 되는 뭐 이야기들이 있다거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?
지금은 뭐 아주 뭐 특별히 걸리는 부분은 없지만 네. 아무래도 매크로 변수가 모든 것들을 좀 이 시장 장악하는 전체의 그렇죠. 분위기가요. 네. 시장 전체 분위기가 뭐 금리 상승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긴축 기조를 이어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상당히 또 큽니다. 자동차가 또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이다 보니까 좀 경기에 좀 영향을 받는다는 점,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면은 뭐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듣던 중 반가운 소리기도 했습니다. 이 자동차 안에서 딱히 우려할 것은 없었고 그냥 시장 전체 안에서 흘러가는 분위기는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오늘은 지난해 실적 잘 나온 완성체 업체들 그리고 그 덕을 톡톡히 본 부품사들의 전망까지 좀 챙겨봤습니다. 향후 전망도 긍정적인 만큼 오늘 나눈 이야기 저희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자동차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